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의 첫날이죠. 6월 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 우리는 뭐 이런 거 이제 오늘은 안 살펴도 됐죠. 그 대신에 뭐 늘 그렇듯이 주변 둘러봐야 되니까 유럽 시장을 좀 이제 많이들 보고 그랬죠. 그런데 유럽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출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랬었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 직후에 한 차례 좀 가벼운 하락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어제 전일보다는 좀 상승한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들면서는 그 상승세가 완만하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완만하게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은 좀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오전에는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지수가 어제 대비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거를 반복하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그 매도, 순매도가 좀 축소되면서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결국 종가는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3221.87 포인트, 어제보다 17.95포인트가 올라서 퍼센테이지로는 0.56%가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365억, 400억 안 되게 순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 상승에는 주역입니다. 기관이 6,53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6,137억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좀 불안정했지만 오후 들면서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여기는 이제 개인이 거의 1,000억 가까이 982억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984.59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0.3%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69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7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관은 코스피를 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6월의 첫 달이고, 그러니까 그 월봉으로 기준점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장중에 이제 최고점이 3,23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글로 끝나면서 가지는 못해서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이렇게 망치형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간 양봉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뭐 나름대로 6월 첫날 선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엿새째 상승을 이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은 이 직전에 고점을 이번에 한번 또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대감도 기술적으로는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이제 뭐 특징이나 중요한 그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오늘 여러분 아시지만 5월에 수출 노양이 발표됐잖아요. 근데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수출이 45.6%로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이 507억 3천만 불, 3천만 달러. 이게 3개월 연속해서 500억 달러가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2개월 연속해서 40%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수치로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역대 5월 실적으로는 최고다. 이런 얘기가 곁들여서 나왔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11개월 동안 지금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수출이 월 1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월 100억 달러입니다. 월. 반도체만 벌어들이는 게. 그리고 자동차는 93.7% 엄청난 증가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 때문에 현대차 뭐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뭐 알려진 이런 수출 실적 증가나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뭐 주가는 좀 거의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무역 수지는 그래서 29.3천만 불, 29.3천만 달러가 흑자입니다. 13개월, 1년 넘었죠. 13개월 연속해서 지금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다. 이런 소식.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이 걱정하는 그 이번 달에 있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뭐 인플레이션 대비한 어떤 모종의 긴축에 관련된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뭐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시장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은 상당히 잘 잡아간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젯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중국이 세 자녀를 드디어 허용했습니다. 이거 뭐 중국 얘기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인구 감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그 중국은 노령 국가, 우리는 초고령.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더 큰일인데 어쨌든가 중국은 세 자녀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영유아 업체들 이런 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 애기용품 이런 거는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한국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관련 업체들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슈성이라 얼마나 갈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의 얘기인데, 조선은 참 얘기도 많고 의견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조선을 볼 때는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뭘 예측하거나 하지 말고. 근데 이제 1분기에 2년치 수주 물량을 이미 돌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고 그러죠. 그래서 조선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제 조선은 뭐냐면 이게 건조 들어가기 전에 그 건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비용, 그러니까 특별한 손실 금액을 충당금, 우리 이제 일반 기업이 충당금 쌓는 것처럼 하는 계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조했을 때 손해나는 손해분에 대한 충당을 쌓는 부분, 뭐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선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수주량 많으면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심플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철강 쪽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것도 뭐 철강, 제강, 강관 뭐 이런 쪽이 다 괜찮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데 필요한 진짜 기초적인 원자재죠. 예,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주로 오늘은 이제 포스코는 좀 그렇고 중소형 철강 관련주들 위주로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빠른 순환을 보인 거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막 흥분하고 들뜨게 했던 보복 소비 관련주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경기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만 그 경기 관련주 안에 조금 결이 다르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또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경기 관련주들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행, 레저 등등 이제 보복 소비 관련된 것들. 근데 이것들이 계속 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백신 빨리 맞고 이렇게 돼서 하면은, 이제,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해외 나가야 되겠다. 뭐 여행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표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슈로,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진정돼서 실제로 여행 자유화가 어느 정도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이슈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게 이제 환율 문제인데, 어제 미국 시장은 안 열렸지만, 달러 인덱스는 또 90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약해졌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이제 위안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니까 중국 당국이 어제 이제 특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의 14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외화 예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달러 예금이죠. 달러 예금의 지급 준비율을 5%에서 7%로 2%포인트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5%에서 7% 이거 엄청나게 올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40%를 올린 거잖아요. 프로테지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달러의 유동성을 이제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 당국이. 그걸로 위안화 강세를 좀 제동을 걸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건데 이제 뭐 이런 거를 했는데도 위안화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 이러면 이제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이제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강수를 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또 하나 이제 신경 쓸 게 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그래도 그랬음에도 오늘 뭐 위안화가 뭐 이렇게 약세로 막 달러 대비 확 전환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덕을 좀 봐서 원 달러도 우리가 조금 뭐 계속해서 한국 원화가 강세를 한 5원 이상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화폐의 자체 강세도 있지만 위안화 영향도 좀 받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도 지지난주인가요? 달러와 주식시장 잠깐 환율과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냥 회복되는 시장이었자면 이제는 정상적인 시장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래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예. 근데 이게 야 작년에는 안 그렇더니 올해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따져봐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저랑 같이 백만개미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어떤 팩터가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서 댓글에 진짜 어제 질문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려면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 이런 겁니다. 카카오하고 삼성 SDI인데 이 카카오하고 SDI를 설명하려면 중간에 LG화학을 넣어갖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LG화학이 지주사 할인이라고 그러면서 외국계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써서 LG화학의 기준가를 낮췄다. 그런데 LG화학이 왜 그러냐면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이 IPO 되고 그게 나가면서 지금은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IPO를 하면서 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희석되니까 그게 이제 이 지주사 할인을 받을 거다.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충분히 있고, 그렇지 않으면 LG화학은 뭐 자금 이렇게 하고 어디서 제3의 투자자 나오는데 그거 LG화학이 100%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 못 받는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고, 그러면 카카오도 뭐 계열사 계속해서 IPO 한다는데 그럼 카카오도 지주사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카카오는 맨날 오르냐? 이 얘기입니다. 질문을 이제 쉽게 풀어서 하면 그거를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지주사 할인을 받을 거니까 LG화학처럼 어느 날 어떤 애널리스트가 카카오도 지주사 할인 이런 거를 들고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카카오 좀 오르면 팔자. 뭐 팔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LG화학은 LG화학이었다가 이게 분사를 했잖아요. 분사를 해서 이게 100% 분사를 했는데 이 분사한데 새 식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아들을 분가했는데 아버지 관계였다가 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서 들으세요. 장가를 갔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며느리가 뭐예요? 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카카오는 뭐냐면 카카오는 이미 옛날에 분사를 해서 이미 옛날에 다 살림 났어요. 자식들이. 그래갖고 자식들이 그걸 IPO해서 그 돈을 아버지를 드리는
있는 거예요. 거기서 IPO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자금이 카카오 전체가 쓸 수 있는 그, 그 업무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투자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예,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가 지금부터 그 계열사가 IPO 하니까 또 지주사 할인을 받아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카카오 쪽은. 그래서 제가 이 플랫폼 기업 중에서 계속해서 거의 1년을 넘게 아니 제가 작년 4월인가요? 이거 100만 개미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 카카오를 계속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한번 거슬러서 그때 사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셨으면 그때가 20만 원대인데 그러면 5분의 지금 이거 액면 분할했으니까 5분의 1로 하면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근데 오늘 카카오 얼마예요? 12만 7천 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제가 어린이날 어린이한테 사줘야 될 종목으로 넣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개념상 다른 겁니다. 이게 지주사 할인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성 SDI 어저께 또 난리 쳤죠. LG화학처럼 이것도 이제 외국계 애널리스트가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뭐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어제 뭐 저는 그냥 이거 같지 않아서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우선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LG화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100%를 가지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들어오고 또 제3의 투자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LG 화학의 지분이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이 약해지니까 지금 100이었던 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니까 나름 일리가 있다. 나름 일리가 있고 언젠가는 물적 분할해서 IPO 한다고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SDI는 시장의 그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근데 여러분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뭐 좋아질 거다 이런 건 알지만 뭐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뭐 어떻게 돼서 누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좀 그 리포트 치고는 너무 소설 쓴 거죠. 그러니까 상황 논리에 맞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뭐 애널리스트도 의견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견으로 그쳐야 돼요. 거기 이유가 뭐냐? 경쟁이 심화된다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배터리 돈 번다니까 너도 나도 해서 경쟁 업체가 막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한번 일이 있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이거를 생산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돈 된다 하니까 배터리가 막 돈 된다니까 경쟁 업체가 막 등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그 배터리 주요 업체들이 시장 경쟁에서 좀 타격을 뭐 입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목표가를 하향한 건데 삼성 SDI는 시장의 문제를 가지고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배터리가 뭐예요? 배터리가 뭐예요? 우리 그냥 뭐 자동차에 넣는 게 면도기에 넣는 그런 배터리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배터리의 생명은 뭐냐면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배터리의 중요한 점은 수율. 첫 번째 수율이에요.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이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100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잘 작동해서 목표한 대로 움직이는 배터리가 100개 중에 몇 개냐. 70개다 아니면 수율 70%, 80개다 80%. 이 수율이 늘어나야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수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만들면 잘 작동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이게 이 배터리 업체 이거 여기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걔네들이 들어와서 한다 그래도 그럼 기존의 업체들은 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수율이라는 게 결국 기술력인데 이게 그렇게 그냥 자다 일어나서 막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이거 갖고 LG하고 SK하고 막 몇 년씩 재판하고 그렇겠어요.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배터리 공장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뭐 배터리가 만두 공장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세계의 어떤 부문의 주요 기업체가 왜 필요합니까? 다 그걸로 뛰어들어서 뭐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동차용 배터리만 해도 이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안정성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배터리 막 공급했어요. 공급했는데 싸요. 막 싸게 막 저가 경쟁해서 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차가 가다가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 안정성에 의심이 가면 이거 안 쓰죠. 그거 배터리 조금 싼 거 쓰려다가 차가 불이 나는데 그걸 하겠냐고요. 세트 메이커가. 이거 안 해요. 세트 메이커 특히 고급차 BMW 선언했잖아요. 자기네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터리를 우리 차에 얹겠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율과 안정성이 배터리의 생명인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뭐 경쟁업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뚝딱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뭐 자동차 회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뭐 싸게 준다고 그냥 싼 배터리를 막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자, 공매도를 때렸는데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공매도 정리를 하려면 뭔가 이런 얘기가 탁 나오면 툭 떨어지니까 거기서 공매도 정리를 하고 그때 다시 사면 올라가면 또 먹죠. 그죠? 예. 그랬다고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리거리 하나도 없어. 불법적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애널리스트는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고 시장에서는 뭐 공매도 쳤다가 숏 커버리지 한 거고 또 좋아서 매수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의치 마세요. 뭐 주식시장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 긴 호흡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명품 주식을 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형 배터리를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각형 배터리를 제일 먼저 상용화시키는 회사는 아마 SDI일 거예요. 가장 지금 앞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긴 안목으로 봐서 이거를 갖고 가시는 게 낫다. 배터리 업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자꾸 여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간에 다 카카오 얘기를 할래도 LG화학이 있고 SDI 얘기를 할래도 LG화학이 있어서 공교롭게 LG화학을 갖고 이렇게 자꾸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냥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편한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카카오나 SDI는 다 지금쯤 계좌에 있어야 되는 주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6월의 첫날인데 수고하셨고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 제 책 얘기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책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구글에서 그 심사에 자꾸 뭐가 걸려요. 광고 적합성 뭐 이런 거 하는데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놓고 할까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들었는데 놓고 하니까 또 뭐 책장사 갖고 그러는데 그냥 뭐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은 사서 좀 보시고요. 또 슬곤생도 또 쉼터니까 와서 음악도 들으시고 어쨌든간 좋은 건 뭐냐면 뭐 어쨌든 간 6월의 첫날인데 오늘 다 양시장 플러스로 끝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하고 6월은 뭐 말씀드린 대로 중반까지는 조금
좀 혼돈스러울 것 같고 그 뒤에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